이것뿐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미나웅을라잉 위원장은 만달레이 지역 자욱세 타운십에 있는 예와 수력발전소 현장 시찰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발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LNG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반대할 시간이 없다고 밝히며 최근 해외 에너지 기업들의 철수 발표 이후 전력시설 확충이 시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디독댐, 예와 상류댐, 예와 중류댐 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수력발전소 사업은 해외 투자 업체인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투자자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언을 보면 신규 투자자는 최소한 환경운동가에 의한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민지안 제철소와 만달레이 뮤따 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미얀마 건설 사업에서 철강 제품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되고도 만성적인 적자로 폐업 결정이 되었던 민지안 국영제철소는 실제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위원장은 민지안 따웅지 세이카웅 철도 노선 개선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미얀마 중국 대사관은 국민통합정부 측의 저항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중국 투자업체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7일 티지아잉 타운십 국민방위군은 사가잉 지역 타가웅 타웅 니켈 가공 공장에 대한 공장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탑 3개를 공격하면서 정전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미얀마 일본 광업공사와 중국 국영광업업체가 합작으로 8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 8만 5천 톤의 페로니켈을 생산하는 미얀마 최대 생산 공장입니다. 이에 국민통합정부 이몬 국방부 장관은 니켈 가공 공장의 공격은 국민통합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저항단체에서 공격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 같은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미얀마에 진출한 해외 기업은 국가관리위원회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최근 샨주 북부에 있는 중국 석유가스관 관제소 인근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지뢰 설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니켈 가격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6.7%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톤당 22,000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주요 자금 조달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톤당 18,000달러로 계산을 했을 경우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연간 1억 2,1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미얀마 주요 투자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국가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정부에서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21일 양곤지역 교통위원회는 아시아 스타마 트랜스포트 인텔리젠트와 MPT머니와 함께 양곤 시내버스 결제 서비스 개편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양곤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아시아 스타마는 양곤 시내버스 교통카드 서비스 개편을 위해 모바일 지갑을 통한 충전을 할 수 있는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앞으로 충전소 방문 없이 모바일 뱅킹을 통한 충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곤 시내버스 교통카드는 2020년부터 시행이 되어 시내버스 1900대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며 양곤 순환 열차와 수상버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오고 있었으나 코로나19와 미얀마 정치적 위기로 인해 운영 중단이 되면서 다시 버스 안내원들이 근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바가지 요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세계 항공사 미얀마 내셔널 에어라인과 마냐다나폰 에어라인, 에어딸린이 국내선 항공편에 대한 FI와의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제휴하면서 항공사 간 예약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제휴 프로그램 시행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같은 목적지로 가는 제휴 항공사는 조건에 맞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 할인 기간으로 수수료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항공편 출발 2시간 전까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비용 10달러 또는 만자세 비용이 변경 수수료가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25일 국민통합정부는 국가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무기 공급을 해온 무기거래상 9명을 공개하였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공개된 무기거래상들은 국방부 무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방부의 전쟁 범죄와 폭력을 지원하는 무기거래상 9명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은 보이콧에 참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금시장과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감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출범일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가 위원장이 되며 이민국과 행정관리부, 특별수사국, 금융정보원, 내무부 관계자가 위원으로 임명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감독위원회는 거래 조작과 은행 인출 시 추가 수수료를 받는 행위, 환전 업무를 모니터링하여 중앙은행 규정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2천만 잣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은행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도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미얀마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참여한 중국 업체들이 손을 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얀마 현지 언론 이라와디 뉴스는 보도하였습니다. 2020년 5월 NLD 정권에서 발표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 입찰 29건 중에서 중국 업체 28개가 낙찰을 받았으며 최소 2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16개월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예정된 지역은 에야와디 지역과 바고, 마게, 만달레이, 사가잉, 네피도, 양곤입니다. 그동안 거의 1년 만에 한 건의 계약만 체결이 되었으며 기타 업체들은 공식적으로 사업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하는 업체들은 미얀마의 환무역은행에 50만 달러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16개월째 지연되는 중국 업체들이 벌금을 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구매 협정서에 따르면 협정 체결 이후 180일 이내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 벌금이 하루 10만 잣에 불과하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1년 22년 중간회계연도 10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미얀마 태국 미야와디 국경무역 게이트 무역량은 수출 2억 6,984만 달러, 수입 4억 3,578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4억 달러가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야와디 국경무역 게이트 주요 수출품은 미얀마 농축산물이며 주요 수입품은 음료와 원단, 오토바이, 건설 자재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얀마 태국 이번 우정의 다리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원활하게 양국 무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국경무역 지역 중 하나입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일까지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된 미얀마 수출식품 업체는 863개라고 밝혔습니다. 등록된 업체는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14일부터 중국 당국은 미얀마 수출 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정식 등록이 되어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식품 관련 부서 승인이 필요한 식품은 승인 후 등록이 가능하고 기타 식품들은 수출 업체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오후 9시경 양곤 지역 클라잉다야 타운십에 있는 미얀마 로얄 제이드 센터에서 불법 카지노 도박장을 적발하면서 158명을 체포하고 현금 2억 4,900만 잣을 압수하였다고 합니다. 적발된 도박꾼 중에는 중국인 도박꾼 52명, 현지인 도박꾼 10명, 회사 소유주 2명을 포함한 직원 9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체포된 사람들은 흘라잉따야 타운십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으며 도박법 제18조와 19조에 의거하여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2번 중소기업 과세자 세무서는 미얀마 무역세법 제11조와 무역법 3조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내에 무역업 과세자 등록 증인 빠타카 2번을 발행했었던 제조업체와 무역업체, 무역서비스 업체들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 세법 65조에 의거하여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 23년 회계연도 무역업 과세자 등록증 갱신 신청 시
기본적으로 바타카 1번과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확장 시에는 바타카 3번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